안녕하십니까. 날이 서 있는 뉴스7 충북입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로 시작합니다. 총선을 2달여 앞두고 정치권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새로운 인물 영입 경쟁을 하고 있고 바른미래당과 대한신당 등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세 정당은 통합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네, 다가오는 총선에서는 일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도 투표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기준이 모호한 선거운동 범위와 선거 교육 방식을 두고 학교 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초집중 문제가 지방의 위기를 앞당긴다는 비판이 큽니다. 무슨 일 이슈에서 수도권 초집중화 문제를 자세히 다룹니다. 네, 스포츠 1번지를 내건 보은군이 올겨울에도 전지훈련지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화재 현장 이곳에서 전지훈련 열기로 뜨거운 보은군의 모습을 전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중국 본토뿐 아니라 홍콩과 마카오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오염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또 국내 확진 환자는 오늘 1명이 추가돼 28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철호 기자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중국 본토 외 홍콩과 마카오를 내일부터 신종 코로나 오염 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홍콩은 세계보건기구 발표 기준 사망 1명을 포함해 4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마카오는 확진자 10명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부터 홍콩과 마카오를 거쳐 들어오는 사람은 1:1 발열 체크와 함께 건강상태 질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오늘부터 홍콩과 마카오, 싱가포르와 태국, 베트남에 대한 여행 이력이 병원과 약국 의료진에게 제공됩니다. 13일부터는 일본, 17일부터는 타이완과 말레이시아에 대한 정보도 제공됩니다. 신종 코로나 확진자는 1명이 추가돼 국내 감염자 수가 28명으로 늘었습니다. 28번째 확진자는 30세 중국인 여성으로 지난달 26일 국내에서 세 번째 확진 판정을 받은 한국인 남성의 지인입니다. 진통소염제를 복용 중이어서 발열 증상이 없었지만 복용을 마친 뒤 2차례의 재검사 끝에 양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환자는 세 번째 환자와의 마지막 접촉일을 기준으로 17일 만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건당국은 그러나 전 세계에서 사용 중인 잠복기 14일을 변경할 근거는 불충분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통상적인 견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우한 교민을 태우고 올 3차 전세기가 잠시 뒤 저녁 8시 45분 인천공항을 출발해 자정쯤 우한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우리 국민과 배우자, 직계 가족인 중국인까지 170여 명이 전세기를 타고 내일 새벽 김포공항으로 입국합니다. 교민들은 건강 이상 여부를 확인한 뒤 이상이 없으면 경기도 이천에 있는 합동군사대학교 국방어학원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한편 확진 환자 치료병원 의료진과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임상 TF는 일부 환자의 경우 항바이러스제 투여 없이 자가 면역으로 치유가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고령자나 기저질환이 있거나 중증 환자는 항바이러스 치료를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우한 교민들이 임시로 생활하고 있는 충북 혁신도시 인근 주민 3명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의심 증세를 보여 한때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다행히 음성 판정이 나왔고 확진자와 접촉한 8명도 모두 관리 대상에서 해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사태의 장기화로 기업과 관광업계의 피해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규명 기자입니다. 충북 혁신도시 인근 주민 3명이 발열 등의 증세로 선별진료소를 찾았습니다. 비상이 걸린 진천구는 주민 3명을 자가격리하고 충북보건환경연구원에 바이러스 검사를 맡겼습니다. 다행히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충북도는 2주 동안 능동감시를 할 예정입니다. 확진자와 접촉했던 주민 8명도 의심 증세가 나타나지 않아 자가격리와 능동감시에서 모두 해제됐습니다. 중국을 방문한 뒤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다고 신고한 102명 가운데 70명은 관리 대상에서 해제됐고 나머지 32명 가운데 1명은 병원에, 15명은 자가격리, 16명은 능동감시를 받고 있지만 별다른 의심 증세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사태가 장기화하며 관광업계와 기업의 피해가 불어나고 있습니다. 충북관광협회에 등록된 149개 업체 가운데 36곳이
청주국제공항의 중국 노선 중단 등으로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중국 수출입 비중이 큰 화장품 뷰티 기업 6곳 등 현재까지 피해가 확인된 기업만 35곳으로 늘면서 충북도는 긴급 지원에 나섰습니다.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위한 특별자금 50억 원을 긴급 지원하고 수출 중소기업의 지원 확대를 위해 예비비 편성하여 한편 각 대학의 개강도 잇따라 연기되고 있습니다. 건국대학교 글로컬 캠퍼스와 한국교통대학교는 다음 달 16일부터 등교하도록 결정했고 최근 학위 수여식을 취소한 세명대학교와 대원대학교도 개강 연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규명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마스크와 손 소독제가 품귀 현상을 빚고 있고 일부에서는 사재기까지 등장했는데요. 해당 제품 생산업체 직원들은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도 주말까지 반납하고 24시간 비상 생산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이유진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기계에서 쉴 새 없이 마스크가 쏟아집니다. 행여나 불량은 아닐까 2번, 3번 꼼꼼한 확인을 거친 뒤에야 포장에 담깁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평소보다 마스크 생산량이 2배 이상 늘면서 쉴 새 없이 밀려드는 주문에 숨 돌릴 틈도 없습니다. 생산 라인은 24시간 연속 가동되고 직원들은 주말도 반납해가며 일하고 있습니다. 집에 못 간 직원들도 많고 병원에서 일을 맡는 친구들도 많고 최대한 많이 뽑아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여러 여건이 도움이 안 되다 보니까 좀 애로점이 많이 있습니다. 인근의 위생용품 생산업체는 진천에 있는 우한 규민들에게 전달할 소독제를 만드느라 주문 자체를 받지 않았습니다. 원자재 수급이 불안정해 기부할 물품 생산도 아직 못 마쳤습니다. 애초 생산하던 용기가 수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다른 용기로 대체하고 나니 자동화 작업도 포기해야 했습니다. 직원들이 일일이 손으로 스티커를 붙이고 상자에 담아야 하는 상황. 평소보다 4분의 1가량 생산이 줄었지만 이웃에게 한시라도 빨리 전해야 한다는 생각에 구슬땀을 흘려가며 일손을 놓을 수 없습니다. 힘든데 다들 좋은 일 하는 거니까 웃으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당분간 밤낮 없이 일해야 할 현장의 이웃들은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네, 영화 기생충이 4개의 트로피를 거머쥐며 세계 영화사를 다시 써내려고 한 현장이죠. 아카데미의 공식 일정이 마무리됐습니다. 이른바 기생충팀 일부는 오늘 금이 환영하고 본 감독은 당분간 미국에 머무를 계획입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영화 기생충이 사관왕에 오른 시상식을 끝으로 아카데미의 공식 일정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봉준호 감독과 기생충 제작진, 배우 12명은 어젯밤 한국 취재진과의 인터뷰를 마치고 마무리 파티를 열었습니다. 본 감독을 제외한 나머지 11명의 배우와 제작진은 현지 시각으로 오늘 밤 한국행 비행기를 탈 예정입니다. 하지만 본 감독은 당분간 미국에 머물며 정리의 시간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5월에 이제 깐느에서 시작된 이 긴 여정이 가장 행복한 형태로 마무리되는구나 그런 기쁜 마음을 잠시 느꼈으나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본 감독에게 외신 인터뷰 요청이 밀려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본 감독에게 쏟아지는 미국 현지의 관심은 열광적입니다. 트로피를 전기톱으로 5등분에 나눠 갖고 싶다고 한 재치 있는 수상소감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본 감독은 시상식 직후 진행된 주최 측 공식 인터뷰에서도 외신 기자들의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 시상식 뒤 열린 주최 측 파티에서도 본 감독은 주인공이었습니다. 아카데미 시상식이 열렸던 돌비극장 인근은 한창 정리 작업이 진행되면서 주변 통제도 풀려 다시 관광객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기생충의 북미 상영관은 이번 주말을 기준으로 2천여 개 이상 늘어날 예정이고 흑백판은 이달 말 국내 관객을 다시 찾습니다. KBS 뉴스 김세희입니다. 총선을 2달여 앞둔 정치권은 인재 영입 경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최기상 전 부장판사 등 2명을, 한국당은 태영호 전 공사를 영입했습니다.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새 정당은 본격적인 통합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강나루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오늘로 모두 20명의 영입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19번째는 국제핵융합실험로 부총장 이경수 박사로, 민주당은 이 박사가 세계적인 핵융합기술과학자라고 소개했습니다. 20번째 영입 인사는 전국 법관대표회의 초대의장을 지낸 최기상 전 부장판사입니다. 최 전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여러 차례 공개 비판했습니다. 한국당에선 태영호 전 주영 북한 대사관 공사를 영입했습니다. 태 전 공사는 기자회견에서 통일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모든 신명을 바치겠다고 말했습니다. 태 전 공사는 특히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 후보로 출마해 유권자 심판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한국당은 또 페이스북 코리아 박대성 부사장 등 IT, 방송 분야 인사 3명을 추가 영입했습니다. 바른미래당과 대한신당, 평화당 등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3개 정당은 오늘 통합추진회의 1차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그동안 분열을 거듭한 점에 대해 사과한다면서 신속히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같은 국민당 안철수 창당준비위원장은 사법정의 실천 방향을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안 위원장은 사법기관은 청와대 종속에서 해방돼야 한다며 공수처의 기소권을 폐지하고 추미애 법무장관 탄핵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 수출된 국산 면세담배를 환적 화물로 속여 부산항에 들여와 빼돌린 밀수업자들이 적발됐습니다. 70만 갑, 담배 밀수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데요. 일부 물량은 이미 시장에 유통됐습니다. 김지원 기자입니다. 컨테이너를 실은 대형 화물차가 부산의 한 창고 마당으로 들어옵니다. 화물 환적을 위해 이동 중 경로를 이탈한 겁니다. 화물들은 부산 시내 다른 창고로 옮겨지다 세관과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밀수업자들이 빼돌리려 한 것은 국산 면세 담배 70만 갑, 40피트 컨테이너 한가득 물량으로 시가 31억 원 상당입니다. 부산 신항에서 북항으로 운송하는 도중 정상 운송 경로를 이탈하여 부산 강서구에 있는 비밀 창고에서 담배는 즉시 빼돌리고 미리 준비해둔 부직포를 대신 컨테이너에 실은 것입니다. 홍콩으로 수출된 국산 담배를 현지에서 사들여 말레이시아로 보낸 뒤 부직포로 위장해 러시아행 환적 화물로 부산항에 들여왔습니다. 업자들이 사들인 담배 한 갑은 1,000원, 국내에서 1,800원씩에 팔면 갑당 800원의 차익을 남길 수 있습니다. 국내 담배값 인상 이후 국산 담배 영밀수가 늘고 있는 이유입니다. 세관은 밀수 담배 중 25만 갑은 이미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포폰을 사용하고 그리고 홍콩 현지에 가서 현금을 직접 싸들고 달러화로 환전한 다음 홍콩 현지로 가서 직접 지급을 하였고요. 국내에서 이 부직포를 산다든지 할 때도 모두 다 현금을 사용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왔습니다. 부산본부세관은 밀수업자 일당 7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3명을 구속하고 담배 45만 갑을 압수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원입니다. 이번 총선부터는 생일이 지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교육 현장이 정치판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선관위는 선거운동과 선거교육의 허용 범위를 제시했는데요. 하지만 일부 규정은 기준이 모호해서 자칫 학생들이 선거 사범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기현 기자입니다. 선관위는 학교 안에서 선거 운동을 할 경우 2개 이상의 교실을 연속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금지했습니다. 일반 주택을 돌며 선거 운동하는 걸 금지한 선거법을 학교 현장에 그대로 적용한 겁니다. 문제는 연속 방문의 시점, 특수반 혼합반은 교실로 볼 것인지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논란의 소지가 큽니다. 또한 개별적으로 단순한 의사표시를 넘어 여러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거 운동은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학생의 범위가 모호하고 어느 선까지 적법한 선거 운동으로 볼 수 있는지도 애매합니다. 선거 기간 학생들이 본의 아니게 선거 사범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선관위 규정에 나와 있는 법적인 용어들에 익숙하지 않고요. 그리고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라 하더라도 해석을 또 다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후보자가 학교 운동장에서 명함을 돌리거나 연설을 하는 것은 선거법상 막을 수 없지만 학교 관리자가 거부할 수 있다는 규정 또한 논란입니다.
학교마다 비슷한 사안을 놓고 다른 결정을 내리는 등 혼선을 빚을 수 있고 자칫 사안에 따라선 학교 관리자가 의도치 않게 선거법에 휘말려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관위가 모의선거 교육을 허용하지 않은 것을 두고도 찬반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교실의 정치화가 해소됐다는 교총과 교육의 자주성이 침해됐다는 전교조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편향된 정치 성향이 학생들에게 분명히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교실이 정치의 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도 민주시민 교육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의 자주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처음 투표하는 4.15 총선이 이제 2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학교 현장에선 선거운동의 범위와 모의선거 교육 방식을 두고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권기현입니다. 충북 중남부권 소식을 전해드리는 충북의 오늘 순서입니다. 옥천군이 지역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공무원들이 구내 식당을 이용하는 대신 외식하는 날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증평 또 진천 소식을 황주영 뉴스캐스터가 정리했습니다.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옥천군에 외식하는 날이 확대됩니다. 기존의 둘째, 넷째 주 금요일에 구내 식당을 휴무함으로써 공무원들이 지역 내 식당에서 점심을 먹도록 하던 것을 매주 금요일로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기간은 다음 달 말까지입니다. 지역 경제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으로 지금 위축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힘을 좀 보태고자 이제 조금 불편함이 없잖아 이제 있을 겁니다. 근데 지역 경제를 이제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취지로. 옥천군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장기화할 경우 확대 운영 기간을 연장할 계획입니다. 증평군에는 종합운동장이 들어섭니다. 증평군은 4월 착공 예정으로 300억 원을 들여 증평읍 초중리 8만 제곱미터터에 종합운동장을 짓습니다. 2022년 준공 예정이며 육상트랙 8개 레인과 잔디구장 등 5,000석 규모의 주경기장과 보조경기장을 갖추게 됩니다. 인구와 예산 규모가 종합운동장을 운영하기에는 부족하였습니다. 군민수거리인 종합운동장을 운영해서 군민 자긍심 고취와 함께 지역경제도 기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재 실시 설계 용역과 토지 보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진천군은 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 개혁을 위해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기간은 다음 달 30일까지로 접수된 아이디어는 심사를 거쳐 규제 혁신 과제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공모는 복지와 일상생활, 취업 일자리,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 신산업 등 5개 분야에서 진행됩니다. KBS 뉴스 황주영입니다. 네, 이어서 KBS 충주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박찬송 아나운서. 네, 충주입니다. 네, 앞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자치단체별로 대응에 나섰죠? 네, 때가 때인 만큼 도심이나 관광지 어디를 가든 한산하고 썰렁하기까지 한 모습인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소비 심리 위축이 경기 침체로 이어지지는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충주 동량대교 건설 현장입니다. 이 대교가 개통되면 충주시 시내에서 동량면까지의 통행 거리가 3.4km 줄어 차량 운행 시간도 5분가량 줄어듭니다. 때문에 도농 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충주시는 예산 집행의 속도를 내기 위해 공정병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준공 시점을 계획보다 석 달여 앞당길 계획입니다. 공사 관계자의 얘기 들어보시죠. 2021년 3월까지 준공인데 올해 12월 말까지 최대한 노력해서 준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곳은 국제무예센터 신축 현장인데요. 오는 7월 준공 예정입니다. 겨울철 공사 중지가 해제되면 나머지 공사비 104억 원의 예산 집행에 속도를 내 준공 시점을 최대한 당길 계획입니다. 이처럼 충주시가 각종 공사 준공의 젠걸음에 나선 것은 다름이 아니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겁니다. 소비 심리 위축이 지역 경제 침체로 이어질까 미리 경기 부양 카드를 들고 나온 건데요. 충주시는 올해 상반기 신속 집행 예산 비중을 애초 60%에서 65%까지 역대 최고치로 늘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속도를 내서 시중에 돈을 풀겠다 이런 취지로 보이는데 이 신속 집행 예산이라는 게 뭡니까?
네, 경제 파급 효과가 큰 사업 예산을 미리미리 집행하는 정책인데요. 대규모 공사나 각종 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 같은 민간 이전 경비 등이 주로 해당됩니다. 정부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별로 신속 집행 예산 목표치를 정해두고 있는데요. 하반기나 연말에 예산 집행이 몰리는 것을 막고 지역 경제의 경제 순환을 독려하기 위한 겁니다. 광역자치단체는 65%, 기초자치단체는 57%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에 따른 지역 내 우려가 커지면서 다른 자치단체 역시 예산 조기 집행에 나서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정부 목표치에서 5%를 웃돈 70%로 잡았고요. 다른 시군도 상반기 예산 집행 규모를 정부 지침보다 높게 잡은 상태입니다. 충주시 관계자의 얘기 들어보시죠. 전체적인 예산을 다 통틀어서 집행을 앞당기는 노력들을 하는 것이고요. 그 중에 보면은 주로 이제 많은 돈이 풀릴 수 있는 부분은 사업비니까. 이 밖에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피해를 본 기업 지원책도 잇따라 시행되면서 상반기 자치단체 예산 운용의 핵심은 감염 사태 피해 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될 전망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그리고 충주 수안보 온천 소식이 있군요. 네, 온천관광 1번지 수안보가 옛 명성 되찾기에 나섭니다. 충주시는 어제 수안보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계획을 고시했는데요. 지난해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됐고 최근 충청북도가 관련 사업을 승인해 수안보 도시재생 사업을 시작한다고 본격적으로 알린 겁니다. 이에 따라 왕의 온천이라 불렸던 수안보 지역에는 오는 2024년까지 302억 8천여만 원이 투입돼 경관 개선과 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추진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수안보면 온천리 22만 9천여 제곱미터 일대를 대상지로 걷고 싶은 수안보 조성, 온천 특화 공간 조성 등 5개 단위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충주 수안보는 90년대에 연간 1,000만 명이 다녀가던 관광 명소였습니다. 이번 도시재생 사업이 온천관광 1번지 수안보의 옛 명성을 되찾아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충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난해 12월 사상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전국 인구의 50%를 넘어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올해 들어서도 수도권 인구가 10,000명 이상 증가하면서 이런 추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수도권 초집중화 현상은 지역의 존립을 위협할 뿐 아니라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무슨 일 이슈에서는 수도권 초집중화로 인한 문제점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이두영 충북경제사회연구원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지난주에 이 관련해서 토론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초집중화라는 표현을 썼고 또 이것은 국가 비상사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국가 비상사태라는 것은 좀 과격한 표현은 아닌가요? 그렇게까지 봐야 됩니까? 네. 과격한 건 아니고요. 예. 왜냐하면은 2014년도에 일본의 경우에도 이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이제 인구가 계속 감소하면서 지방 소멸 그 위기가 이제 먼저 왔거든요. 우리보다. 이러다 보니까 일본의 이제 광역자치단체장들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이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된다. 특히 또 수도권 일극 체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나선 적이 있습니다. 네. 뭐 잘 아시다시피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서울, 경기, 인천이 이제 수도권인데요. 국토 면적의 11.8%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을 넘어섰어요. 지난해 말로. 이건 뭐 그동안에 우리가 매우 중요한 지표였는데 저는 매우 좀 심각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특히 이제 수도권 인구가 이제 50% 넘는 것도 좀 문제지만 전국 이제 228개 그 시군구 중에 무려 39%나 되는 시군구가 앞으로 30년 이내에 소멸될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아예 없어질 수도 있다. 그렇죠. 이제 예. 공동체가 이제 유지되기가 어려운 뭐 네. 그런 심각한 상황이죠. 네. 그래서 뭐 집중 정도가 아니라 초집중 이런 표현을 쓰시는 것 같아요. 지금 수도권하고 각 시도 간에 지역 간의 격차가 굉장히 벌어져 있다고 하는데 수치 같은 것으로 이제 나타난 게 있습니까? 어느 정도로 볼 수 있나요? 예, 뭐 잘 아시다시피 수도권에는 이제
그 대통령이 근무하는 청와대 그리고 국회, 대법원 이 모든 그 핵심 권력기관들이 다 서울에 이제 집중돼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이제는 수도권의 집중도는 1000대 기업의 본사의 74%가 수도권에 있습니다. 그리고 R&D 투자의 65%,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액의 80%가 수도권에 지금 집중되고 있는 그 심각한 상황입니다. 뭐 이외에도 대학의 이제 평가 결과 상위 20%의 아니 상위 20개 대학의 80%가 수도권에 지금 집중돼 있고요. 그 외에도 국내 상장사의 시가총액의 70.48%, 사실상 모든 분야의 수도권 집중이 심각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이제 충북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좀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지난해 말로 주민등록상 인구가 이제 160만을 처음으로 우리가 넘어섰잖아요. 이제 그 외에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경제 성장률이 6.3%를 차지하면서 전국 1위를 이제 기록하는 매우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이 현상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1인당 개인 소득 같은 경우에는 전국 14위에 머물고 있고요. 재정 자립도도 10위에 좀 그치고 있는 그런 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충북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인근에 세종시가 건설되고 그리고 수도권에 인접해 있다 보니까 이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질적인 면을 들여다보면은 또 충북도 위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천과 청주를 비롯한 5곳의 지자체는 인구가 늘고 있지만 영동이나 음성을 비롯한 또 나머지 6곳은 이제 인구가 지금 또 줄고 있는, 어떻게 보면 지방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그런 좀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충청북도 전체적으로 보면 아무래도 수도권하고 지리적인 가까운 이점도 있고 또 이 인근에 이제 세종시가 있기 때문에 그 조금 혜택을 보고 있다, 국가 균형 발전에. 하지만 충청북도도 이 어떤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인한 타격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나 뭐 기업이 이전한다든가 특히 사람들, 인재가 빠져나가든가 이런 문제점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전반적으로 사실은 그 비수도권 전체가 위기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전국에 이제 잘 아시다시피 부산이라든가 대구, 광주 이 비수도권 지방의 대도시의 인구가 지금 현격히 줄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들이 지금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게 심각한데 이것은 이제 그 수도권의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많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찬가지로 또 반면에 이제 그 비수도권 지방의 경우 특히 이제 농산어촌이라든가 중소도시는 이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가 급격히 좀 떨어지고 있는 이런 좀 상황이죠. 하지만 뭐 충북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냉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뭐 이런 상황이다. 왜냐하면 민선 7기의 투자일주 실적이 16조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지난해도 이제 10조의 이 초과 달성을 좀 했는데 뭐 이런 문제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충북은 그 공업용수가 부족해서 공단을 못 짓는 뭐 이런 좀 이 현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반면에 수도권의 우수한 인재들이 고급 인력들이 사실은 충북으로 오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택까지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남방 한계선이라고 그러는데 아시다시피 혁신도시 같은 경우 보면은 그 전국에서 가장 이 가족 이주율이 지금 낮거든요. 뭐 이거는 그만큼 정주 여건이 좀 열악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충북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면은 있지만 또 그 외에 경쟁력 부분에서 또 취약한 이런 부분들을 같이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수도권에 많은 것들이 쏠려 있다. 이런 것은 이제 뭐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사실인데 거기에 대한 대안, 그럼 이 상황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것들도 사실 답은 다 나와 있는 것이잖아요. 어떤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인근의 세종시가 사실은 그 행정 수도로 계획이 됐지만 행정 수도로 좀 전락하고 있거든요. 이걸 저는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행정 수도로 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세종시를. 그렇죠. 또 하나는 우리 충북 혁신도시 같은 경우 가장 사실은 적은 규모로 지금 건설되고 있는 건데 이 1단계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끝났지만 이제 2단계 공공기관 이전을 또 해야 된다라고 좀 보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결국은 수도권 일격 체제를 우리가 타파하지 않으면 예. 이 수도권 초집중화, 국가 금융 발전은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헌법을 개정해서 이제는 국가의 시스템을 지방 분권 시스템으로 과감하게 전환하고 특히 이제 외국에서도 지금 선진국에서도 다 도입하고 있는 지역 대표형 상원제를 창설해서 예. 국회를 양원제로 운영해야 사실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균형 발전을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나누는 걸로 하겠습니다. 충북경제사회연구원 이두영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간추린 단신 전해드립니다. 충북 지역의 어린이 공공재활병원을 도입하기 위한 전문가 토론회가 열립니다. 충북 어린이 공공재활병원 설립추진위원회와 정의당 김종대 의원실은 내일 오후 7시 청주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발달장애 어린이를 위한 공공재활병원을 충북 지역에 도입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합니다. 참석자들은 충북 공공어린이재활센터의 필요성과 어린이 공공재활병원 운영 모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발달장애 어린이를 위한 공공재활병원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주요 광역자치단체가 건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충북에서는 적자 등을 이유로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이 저소득층 교육비의 지원 범위와 대상자를 확대합니다. 수업료와 학교 운영 지원비는 기준 중위소득 64%에서 66%로 면지역 셋째 이상 다자녀에서 읍면지역 셋째 이상 다자녀로 확대됩니다. 또 현장체험 학습비와 교복비, 중학교 체육복은 기준 중위소득 60%에서 66%로 확대되고 졸업 앨범비가 신설돼 학생 1인당 7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최근 5년 동안 충북경찰 118명이 각종 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규율 위반과 품위 손상, 금품 수수 등으로 충북경찰 44명이 파면 등의 중징계를, 74명이 감봉 등의 경징계를 받았습니다. 계급별로는 경위가 65면, 전체의 55%로 가장 많았고 경사, 경감, 경정 등의 순이었습니다. 청주시 문화도시센터가 오늘 청주 첨단문화산업단지 3층에 문을 열었습니다. 청주시 문화도시센터는 지난해 TF로 운영되던 문화도시 사무국의 확대 신설 조직으로 조직의 안정화와 신속한 문화도시 사업 추진을 위해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에 설치됐습니다. 조직 구성은 3팀 10명으로 센터장은 기존 문화도시 사무국 팀장이 승계하고 시민문화팀과 기록문화팀, 창의산업팀 등 3개 팀으로 나뉘어 분야별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합니다. 대형마트 제품을 유기농 수제품으로 소개업한 음성 미미쿠키 대표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 1부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미미쿠키 대표 34살 A씨에게 징역 1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8년 7월부터 2달 동안 유기농 수제 쿠키와 케이크를 판다고 홍보한 뒤 실제로는 대형마트 제품을 포장만 바꿔 3,500만 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금 대부분을 환불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감경 이유를 밝혔습니다. 스포츠 마케팅으로 지역을 알리고 경제 활성화를 모색하는 자치단체들이 있습니다. 충북에서는 보은군이 대표적인데요. 크고 작은 대회도 많이 열리고 특히 선수들의 전지훈련 장소로 인기라고 합니다. 화제 현장 이곳입니다. 축구장과 야구장 등을 두루 갖춘 보은군 스포츠파크. 이곳에 전국의 선수단이 몰리고 있습니다. 야구 명문 신일고등학교도 올해 전지훈련지로 보은을 택했습니다. 보은 스포츠파크 안에 좋은 야구장과 야구 시설과 또 이게 실내 연습장, 또 웨이트 트레이닝장이 한 곳에 모여 있어서 보은으로 오게 됐습니다.
야외 경기장은 물론 실내 연습장까지 갖추고 있어 보온을 찾는 선수단은 지속적인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 종목별 연습 시설이나 건강 관리 면에서도 만족도가 높습니다. 물리치료할 때 저희가 아프더라도 무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어서 좋고, 잔디라든지 흙 이런 거라든지 뭐 하다못해 방수포 이런 것마저도 굉장히 좋고, 실내 연습장 같은 경우에도 뭐 머신기 이런 것도 굉장히 잘 돼 있어가지고 전지훈련으로는 100점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씨름 연습장에서는 충북 선수들의 전지훈련이 한창입니다. 실전보다 더 실전 같은 연습 경기에 긴장감이 맴돕니다. 모래판의 한판 승부. 겨루기를 통해 실력을 다지고 있습니다. 눌러. 야, 내려와. 네 중심. 맞아. 붙어주면 되잖아, 그러면. 하나, 둘, 어깨 박고. 하나, 둘, 셋. 이렇게 박히지, 이렇게. 근데 밑에서 봐도 하나, 둘, 셋 다 잡아놨어. 나 박아 당겨놨지. 그 다음에 가라고, 이렇게. 그럼 밀리지. 한 번 해야지 말라고. 이제 모래도 이제 시합장 모래처럼 똑같이 돼 있고 마치 진짜 시합하는 것처럼 느낌이 좋고요. 대회 환경과 비슷한 모래판에 선수단도 만족하고 있습니다. 올겨울 보온 모래판에서 전지훈련을 통해 구슬땀을 흘린 선수들. 이곳에서의 훈련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설이 좋고 하면은 약간 기분 따라서 약간 되게 좋은 것 같기도 하고 훈련하기에 되게 적합하게 잘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이와 같은 스포츠 환경 덕분에 보온을 찾는 선수단은 연간 500팀 이상. 주경기장을 중심으로 축구, 야구, 골프, 육상 등 다양한 팀이 보온 훈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우리 보온군은 매년 한 23, 4만 명 정도의 축구, 야구, 육상 선수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반응은 전국 어느 시군보다 여타가 좋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 훈련하기 좋은 스포츠 파크뿐만이 아니라 속리산을 문장대까지 트레이닝 할 수 있는 경기장도 있어갖고 어디 시군보다 좋다고 평가를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 준공을 목표로 하는 다목적 체육관은 스포츠고장 보온을 한층 더 각인시킬 시설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1층은 배구, 농구 등을 할 수 있는 구기 종목, 또 한 층은 태권도, 유도 등을 할 수 있는 투기 종목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에어로빅도 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2017년도에 착공하여 금년도 2020년도 6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한 해 평균 방문하는 선수단만 23만 명 이상. 전국적인 전지훈련 명소로 이름을 알리고 있는 보온. 이곳에서 성장한 선수들의 활약도 기대됩니다. 네, 이어서 우리 지역의 자세한 날씨 정보 전해드립니다. 오늘 충북 지역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대체로 맑았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청주와 괴산이 14도, 음성 13도, 영동은 15도까지 올랐는데요. 충북 전 지역이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면서 포근한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내일 새벽부터는 충북 전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는 모레 오전까지 이어질 전망인데요. 예상 강수량은 최대 20mm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7도에서 10도 분포로 평년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는 주말에도 또 한 차례 비 또는 눈 소식이 있습니다. 10도 안팎에 머물렀던 낮 최고 기온도 비가 내린 뒤로는 3에서 4도 선에 그치며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오늘까지 나쁨 수준을 유지했던 충북의 미세먼지 농도는 내일 다시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청주 북이면 소각장 주변 지역에 대한 정부 차원의 건강 영향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최근 10년 사이 60여 명이 암 질환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으로 폐기물 소각장에 대한 의혹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데요. 건강에 대한 염려를 호소하는 주민들 입장에서 철저하게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를 기대합니다. 뉴스7 충북 마칩니다. 고맙습니다.